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전북 도내시군들도 차분하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해 현안으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완주 전주 통합을 꼽았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와 드론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도 지속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창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경영안정 분야로 기업별 융자 한도액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총 172억 원가량을 체납했으며 신규로 지정된 출국 금지자는 73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전북 도내 시군들도 비교적 차분하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4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우리 지역 단체장들은 어떤 각오나 다짐들을 내놓았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추모 리본을 달고 김제 성상공원 내 충원탑을 찾은 정성주 김제시장.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올해 그간의 성장 결실이 시민 삶에 더 녹아들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시정 방향은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맞아 일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특별한 김제 100년의 초사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충무공원 내 충원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정읍시 시무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을 선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읍시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 이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으뜸 정읍이라는 새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민중심 으뜸 정읍을 완성해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고 다음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직접 시청각 설명에 나선 최경식 남원시장. 더 머물고 또 살고 싶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시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영호남과 지리상권 교육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수소산업과 먹거리 종합계획, 관광산업이 새 축을 이루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새만금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부안군. 고창군은 올해 삼성전자 등 입주기업의 안착과 전북도민체육대회, 세계유산축전과 같은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순창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나흘 동안 열린 임실엔 치즈축제, 또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방문자만 100만 명이 넘게 찾은 임실군. 새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00만 관광도시 실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정한 전북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특례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새해 업무 첫날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와 드론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도 지속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안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업과 소상공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 지원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 그 민생 종합안전 대책반을 지금 이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농업 분야 그리고 또 소상공 자영업 분야, 기업 분야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지시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민생 안전 기금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최 시장은 이어 국립기관 유치와 드론과 바이오, 농생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안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신성장 산업인 지금의 바이오 분야 그리고 특히 이제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미래 신성장 산업 그 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 우리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그 예산 1억 7천만 원은 꼭 좀 세웠으면 좋겠고 두 번째 드론에 관련된 예산 세웠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시민들 체육복지를 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만드는 거 그건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천만관광 거점 조성과 경찰 특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남원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 원가량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창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경영 안정 등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전북자치도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번 달 동안 온라인 사이트인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18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총 172억 원가량을 체납했으며 이들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 금지자는 73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출국 금지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8배 이상 늘었다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 앞에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합동 분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희생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그저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TV를 못 보겠어요. 막 마음이 미어져서 그 가족이나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부천시에서는 사이버 추모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 시민들은 마음 놓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월 시작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12월을 마무리하는 또 이 단계에 더 큰 또 아픈 사고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민항기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뒤따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는 참담한 사고 관련 소식에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괴로운 꿈을 꾸고 그 사고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고가 한 달 후에도 지속될 때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고요. 참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영상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비롯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 대상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과도한 슬픔이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는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대합실 심리 상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670-951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도 이용 가능하며 전국 주요 정신상담 기관 목록과 개별 연락처는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이평면의 한 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이평면의 한 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관리사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관리사에서 시작된 불이 축사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도내 최초로 남자 유도팀을 창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등에 따르면 부안군이 오는 8일 창단식을 열고 남자 유도팀을 운영합니다. 유도팀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실업팀 창단은 권익형 군수의 의지가 컸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맞이한 2025년 을사년의 전북 정치권은 120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1905년처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혼돈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전북 정치 지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헌재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전북 정치권이 탄핵 심판에 모든 것을 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안호영 이재명 정무특보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모두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중학생들에게 간편한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 결식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15개 중학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던 것을 올해는 22개 중학교 2,000여 명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간편식 단가도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립니다. 식사 제공 기간은 작년과 같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